자, 그 채비의 설명에 앞서서 반유동, 전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설명을 해드려야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반유동, 전유동, 땡땡땡. 반유동, 전유동으로 알면 적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반유동 하면 원줄, 면사매듭, 반달구슬, 그 다음에 찌, 그 다음에 O형 쿠션 고무, O형 쿠션 고무, 그 다음에 수중찌, 그 다음에 삼각형 쿠션 고무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도래 여기 달고 목줄을 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늘 달고 여기에 봉돌도 하나 달 때 있고. 전유동은 반유동에 다는 이거 면사매듭과 반달구슬이 빠지지요. 나머지 채비는 똑같이요, 그지요? 목줄 달고 바늘 달고 이것 또한 봉돌을 달지요. 자,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수심 5m 때 면사매듭과 이 바늘까지의 길이 여기를 5m를 잡잖아요. 5m 잡고 뭐 조류에 따라서 6m 줄 때도 있고 7m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수심이 깊은 데 가면은 더 많이 주지요. 이걸로 면사매듭으로 수심 체크를 하면서 낚시를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구력 반유동을 하면 2비부터 해서 많게는 뭐 2호, 뭐 5호 뭐 이렇게 막 수심 따라서 채비가 엄청나게 찌가 고구력까지 올라가지요. 전유동은 거의 저구력 낚시를 하잖아요. 그다음 수심 얕은 곳, 뭐 수심 2m 이런 데 공략하고 수심 5m 공략하고 저는 보통 한 10m까지는 해봅니다. 10m까지 해보고 그 이상 넘어가는 수심층에서는 잘 안 하지. 이거는 잡어가 없을 경우 잡어가 없고 조류가 약할 때는 10m 이상도 쓰는데 10m 이상까지는 전유동 하기에는 조금 내려가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이거는 제가 비추 반유동 13m 이거 그대로 면사매도 있고 전유동은 이거 없는 거 맞지요? 이거 없지요? 없는 게 전유동. 이거는 수심 상관없이 막 전청으로 다 날 수 있는 채비. 그렇지요? 자, 과연 저거 땡땡땡은 뭘까요? 자, 이제 다시 지우고 나중에 제가 전유동 채비, 제가 잘 쓰는 전유동 채비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그 저번 영상 거제도 자대에서 했던 낚시 방법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를 중간쪽으로 옮겨와서 중간쪽으로 옮겨놔서 자, 원줄 찌 그다음에 일단 도래 달고요. 자, 목줄 자, 똑같습니다. 반유동 면사매듭 넣습니다. 삼각 그 반달구슬 넣고요. 그 다음 찌 그 다음에 쿠션 고무 들어가고요. 수중찌 들어가고요. 삼각 쿠션 고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반유동이죠. 반유동. 반유 채비 그 세팅은 반유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대에 갔을 때 수심이 아까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유동은 제가 10m 이상 가면 비추한다 했죠. 거기 수심이 14m 정도 나왔거든요. 반유동을 하면은 수심 14m 여기와 면사매듭과 바늘까지의 거리 14m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하잖아요. 조류가 있으면 좀 더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수심을 줄입니다.
좋다. 목줄. 자, 이게 목줄이죠. 목줄을 제가 보통 3m를 기본으로 제가 쓰거든요. 이날에는 2m를 썼어요. 2m. 목줄 2m. 그럼 반유동을 하면은 14m 수심에 목줄 2m 빼면은 여기와 여기까지의 거리. 자, 매듭과 이 수중지 있는 여기 도래까지의 거리가 12m가 되겠지요. 그러면 목줄 길이 2m 합치면 14m 맞지요? 그러나 보이나요? 오케이. 여기 아까 면사 매듭이 있던 자리 있지요. 면사 매듭 탭이 다 똑같지요. 코스, 쿠션 고무, 수중지, 쿠션 고무, 목줄, 바늘 똑같습니다. 이 전체 길이가 14m 14m. 그러나 그때 한 채비는요, 이 바늘과 면사 매듭까지의 거리가 14m가 아니고요, 목줄 길이 아까 2m라 했잖아요. 한 3m 정도 돼요. 2m 정도 기본 주고 하시면 여기가 근데 그것도 그 사항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제가 조절을 하는데,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14m 주는 게 아니고요, 최소 12m를 줍니다. 12m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자, 수면에서 바닥까지 하면 여기가 14m면 12m를 주게 되면 찌와 여기까지의 바늘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 조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류 없었을 때 그럼 12m. 그럼 바닥에서 2m가 뜨잖아요. 그죠? 2m가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12m, 14m인데 왜 12m 주느냐? 반전이 나옵니다.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감 잡았을 거예요. G가 그때 쓴 G가 0.85입니다. 0.85. G 0.85. 그리고 수중지. 수중지가 2.05입니다. 2.05. 그럼 수심 12m를 주면 G에 비해서 수중지가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G는 12m에 안착이 되면 G는 깔아앉습니다. 맞지요? 자, 2m 정도는 물이 어느 정도, 바닷물이 어느 정도 깨끗한 상황에서는 육안으로 G가 이 바닥을 내려가다가 면사 매듭이 탁 대이면 수면에서 잠기기 시작하잖아요. 잠기기 시작하는데 한 2m 수심, 한 1m에서 한 1.5m 정도까지는 육안으로 G가 보여요. 내려가는 게. 그러나 한 2m 이상 내려가게 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바닥에 내려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제 영상에서 보시면 자꾸 낚싯대를 들고 있죠. 낚싯대를 잡고 초리대 끝을 보고, 자, 그렇게 딱 하면, 안 볼 때 딱 잡고 하면 바닥을 이미 바늘이 찍어요. 찍고, 자, 그렇게 찌가 내려가는 것 같은 바닥을 찍거든요.
자, 그 이후로 그거는 좀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이 채비를 할 때는 면사 매듭이 없어요. 이게 원래 면사 매듭이 없는데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 혹시 낚시 이 채비를 쓰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 면사 매듭을 달았어요. 왜? 이걸 달아서 하면 쉽거든요. 파악하기도 쉽고. 저는 이걸 예전부터 이제 고부력 전유동이라 해가지고 채비를 쓰는데 면사 매듭을 쓰는데 그 면사 매듭을 달게 되면 더 쉽게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조류 사항이 없을 때 이렇습니다. 자, 조류가 섰을 때 거의 일자에서 약간의 각을 그리고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낚싯대를 들었다가 또 놔줬다가 줄을 풀어줬다가 이런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조류의 힘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조류를. 자, 이 기본 세팅에서 고기가 이제 잡고 있는데 안 문다. 그 영상에 보면 딱 이렇게 싹 끌어줍니다. 이거 견제 동작이죠. 전유동 할 때의 견제 동작. 그걸 하는 거지. 하면 고기가 감승돔은 바닥층에 문다 하는데 바닥층에서도 물지만 상층에 떠서도 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찌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전유동 낚시를 해봐라 하는 게 고기는 감승돔이 여름에 가을철 갈 때 수월이 높을 때 감승돔 낚시를 해보면요. 뱅에돔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수심 한 2m 정도 주고 목줄지 낚시를 하는데 수심 한 7, 8m 되는 데서 수심 한 2m 주고 목줄지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하는데 감승돔이 물 때 있거든요. 부상을 합니다. 감승돔은 밑밥에 따라서 여름 되면 이렇게 잡아주면 견제 동작이 되면서 땡기면 땡겨서 찌가 수심층으로 올라오겠지요. 바닥에 찍었던 게 올라오겠죠. 땡기면 그러면 바닥이 끌고 땡기다가 떨거든요. 뜰 때 새우도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면서 움직이거든요. 도래가 이 돌면서 이 채비가 같이 돌아요. 그러면 감승돔이 덥석 물고 초리대를 당기거든. 당긴다. 당긴다. 예. 그 영상에도 초리대 보라고 해놨죠. 톡 쳐요. 이렇게. 그때 바로 챔질 딱 하면 고기 먹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충 설명을 더 하면 이걸 저는 반전조법이라 하거든요. 반전조법. 반전채비, 반유동, 전유동 채비. 그날 그 자대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자대. T자형 자대였습니다. 자대가 이렇게 생긴 자대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대 앞에 섬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대 옆에 이점에 자대가 하나 있고 또 저점에 하나 있고요. 그 앞쪽에도 또 자대가 하나 있었어요. 있고 또 요 그림만 그냥 가보시면 몇 번째 그 여기가 3번이라는 것 같았거든요. 3번. 어떤 분은 시청자 어떤 분은 2.5번이라고 하기로 하고 T자형 자대입니다. 그날 조류가 이렇게 반영을 봤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점에서인가 살짝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조류가 이 선도 내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에 부딪혀서 그런지 조류가 약간 이렇게 꺾였어. 저쪽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조류 속도도 좀 그래 빠르지 않고 적당하게 흘렀고. 자, 여기서 이쪽 자대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보고 낚시를 하셨거든요. 당연히 조류가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서서 낚시를 하셨어요.
저는 저기 같이 오신 형님은 저쪽에 사시고, 저는 처음에 여기 사다가 부부 조사님들한테 방해된다 싶어서 요 뒤쪽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1번,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제 자리고요. 처음에 아침에 가서는 여기서 했습니다. 아침. 자, 이쪽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 이쪽에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쪽 방향. 그러니까 요 끝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물은 이리 갔어요. 자, 과연 이분들 밑밥 어디로 던지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앞에 줬을 겁니다. 그럼 조류가 수심이 14m거든요. 그럼 밑밥이 어디로 갈까요? 조류를 타고. 이리 오겠지. 자, 이 밑밥은 분명히 여기에 섰던 행님 자리 쪽에서 아마 거의 한 이점에서 바닥에서 흘러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는 여기에 섰지만 제 밑밥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밑밥을 여기서 요 자대하는 아저씨들 찌가 있는 자리 요 앞에까지 던져 넣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자, 밑밥에는 그 크릴 새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어제도 있고, 각종 곡식류, 그다음 암매, 보리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보리쌀이거든요. 밑밥을 한 군데 일정적으로 주면 안 돼요. 저는 세 군데로 나눴거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던졌습니다. 한 번 던질 때 거의 한 세 주걱 거의 대충 한 10주걱 정도씩 던져놓고 낚시하러 가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던져놓으면 조류가 한 방향으로 간다잖아요. 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상층에서 본인은 빨리 내려갈 거고, 집어져 새우는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떠내려오다가 여기 자대에서 조류에 부딪히는 반전 조류에 의해서 물려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걸 이 절반으로 봤을 때 이쪽 쪽으로 줬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부딪혀서 새우나 이런 걸 요런 식으로 흘러가고, 와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암맥은 요데서 썰어져서 계속 조금씩 밀려올 겁니다. 그럼 형님 또한 여기서 여기로 밑밥을 줬어요. 저 혼자 여기서 다 받아먹은 거지. 내가 밑밥 던지 거리와 내가 낚시하는 거리가 한 20m. 예를 들어 한 20m, 한 20m 정도 될 거예요. 밑밥 떨어진 자리, 내가 낚시하는 자리까지 거리가 한 20에서 한 25m 됩니다. 자, 여기서 채비를 이쪽으로 던져놔요. 그러면 전유당 같으면 엄청 떠내려갑니다. 근데 고구력이라 던지면 금방 바닥을 내려가요. 그러면 조류를 따라서 오면, 내 앞에 오면 이미 바닥을 찍고 옵니다. 바닥을. 그것도 한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뜨거든요. 그걸 또 살 놓으면 다시 깔아앉으면서 떠내려간다고, 채비가. 그러면 제 기준 오른쪽으로 가지. 오른쪽으로. 이쪽에 던졌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 여기쯤 왔을 때는 바닥을 찍어요. 분명히. 찍고 들어요. 제가 고기가 물고 또 놓으면 또 내려오면서 바닥을 찍거든요. 또 들어. 그래 또 놓으면 또 요리 가겠지요. 또 들어.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좀 벗어나면, 뭐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고구력은. 왜? 내가 낚기 쉬운 자리에서 고기를 낚아야 되거든요. 멀리 가면 힘들어요. 고기 낚기가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이 공간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부터는 내 손으로 낚싯대를 가지고 채비를 바닥에 찍어놓고, 그때부터 내 손으로 이제 수심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찌를 분명히 달아야 됩니다. 찌 없이 해도 되는데 찌를 분명히 달아야 돼요. 왜냐면
그 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반유동할 때 찌가 떠갖고 눈에 보이고 어신을 보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채비를 하면은 찌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조리를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제가 덜면은 뜨지요. 깔아앉으면서 2호찌는 마이너스 2호입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마이너스 수증기 마이너스 2호 2호고 0.8 1호 정도까지 해도 됩니다. 1호 해도 되고 자 이러면 속도를 더 늦추기 위해서는 1호찌를 해도 되겠지요. 1호찌에서 한 1.2호찌까지 해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1.5호찌는 전종 부력이 있어가지고 2호 수증기 달면 아마 잘 안 내려갈 거예요. 한 1호찌 정도? 1.2호찌? 그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탁 놓으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수증기가 빨리 내려가던 게 면사매듭이 탁 걸리면 이거는 떨려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를. 그러면서 조류를 확 받지요. 그러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 찌개도 서서히 내려가지요. 또 시야에서 벗어나면 육안으로 안 보이면 잡아줍니다. 그러면 수중찌가 바닥까지 닿습니다. 그러니까 밑채비는 바닥에 놀고 있겠지요. 당겨주면 그 수중찌와 찌하고의 이 여유줄이 다 사라지고 텐션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낚싯대 끝까지. 그 대신에 밑에 목줄 2m 바늘은 여유롭게 이렇게 놀니다. 이렇게 까불고 놀지요. 그때 고기가 탁 물거든요. 물면 초리대 끝을 탁 칩니다. 그때 챔질하면 돼요. 챔질도 제 낚싯대 연질대다 보니까 그 시청자들 보시면 제가 챔질을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낚싯대 특성상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낚싯대. 살짝 채면 조금밖에 이거 안 돼. 연질대라 세게 채줘야 후킹이 잘 돼.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여기가 수면입니다. 수면. 수면. 여기는 바닥. 바닥입니다. 찌가 떠 있을 때, 면사 매듭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까지 딱 내려오겠지. 여기 깔아앉는다. 깔아앉으면서 채비는 점점 내려가겠지요. 이렇게. 자, 이거 내려갈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중찌가 바닥을 찍습니다. 수중찌가. 바닥을 내려갈 때, 수중찌가 바닥을 찍어요. 그러면 목줄은 여기서 놀아야 돼요. 제가 면사 매듭을 매는 이유는 면사 매듭을 안 넣으면 이게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처음 해보시면 몰라요. 이게 바닥에 찍었는지. 왜? 찌가 안 깔아앉습니다. 면사 매듭이 없으면. 고부력찌가 돼가지고 0.8 고부력이라 2호찌를 달아도 내려가는 동안 찌가 저는 전유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보면 바닥 찍으면 찌가 까불까불 하는 게 느낌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내기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낚시는 채비법, 반유동, 전유동 모든 채비법이 응용 채비법 해갖고 채비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많이 낚고 나는 한 마리도 못 낚고 그거는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경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럴 때는 이렇더라 저럴 때는 저렇더라 고기 입질 감각 이거 예민한 입질도 알아낼 수 있고 고기가 물면 감성돔은 거의 물면은 찌를 빨고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어떨 때는 빨고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안 빨고 내려가고 그런 것도 다 하여튼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닥에 딱 찍었어요. 제가 그랬죠. 2m 정도 내려가면 찌가 안 보인다고. 눈에서 찌가 안 보이면 그때는 들어 올려야 돼. 이렇게 낚싯대 한번 들어 올리면 수중찌가 뜹니다. 찌를 다시 들어 올리면 수중찌가 뜹니다. 이렇게.
수중띠가 뜨면서 어느 정도 한 2m 육안으로 낚싯대를 해수면에 가까이 대놔 놓고 낚싯대를 이렇게 딱 대고요. 해수면에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여기서 덜 올립니다. 이렇게 덜 올리고 그러면 수중찌가 뜨면서 미채비는 놀게 됩니다.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에 좁쌀 봉도를 한 개 물리주면은 여기 수중찌하고의 이 각도가 이게 수중찌입니다. 여기다가 봉도를 한 개 달아주면 이 각도가 이게 없을 경우 조류가 쌓이면 요래 꺾이지만 조류가 있을 때 여기 봉도를 달아주면 한 이 정도로 이렇게 꺾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저렇게 됐을 때 고기가 물면 이 어신이 원줄 타고 이 초리대까지 옵니다. 초리대까지. 왜? 낚싯대에서 초리대, 그게 낚싯대 전체의 원줄이 내 수중찌까지 여유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중찌가 딱 버티고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초리대가 이렇게 휘거든요. 이렇게 흰 상태에서 딱 있으면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당기는 거는 이 전체 챕이 우리 막 반유동 하다 보면 원줄을 풀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전유동도 마찬가지. 원줄 많이 풀어놓고 하면 어신이 잘 안 와요. 하면 이 목줄을 당기거든요. 살짝만 당겨도 초리대에서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때 챔질을 막 하고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빠뜨리고 바닥에 찍은 상태에서 이 목줄이 이렇게 놀고 있는 상태에서 낚싯대를 딱 잡고 있으면 여기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 줄이 밑에서 많이 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고기가 물면 어떻게 되느냐, 미끼만 따먹든지 아니면 바늘을 삼킵니다. 이물감이었기 때문에 바늘을 삼키거든요. 고기가 바늘을 삼키면 놀래서 땡기거든요. 이래도 입질이 옵니다. 그 대신 고기가 완전히 바늘이 걸렸거나 삼켰거나 할 때 입질이 옵니다. 근데 미끼만 땄을 때는 입질이 안 오지요. 한참 동안 안 와서 올려보면 미끼가 없어요. 그거는 바닥에 찍고 이게 놀고 있다가 쇠어만 잡아가 따먹든지 강성돔이 따먹으면 그 대신에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올려서 텐션 준비를 하고 고기가 야간 입질을 해도 초리대는 톡톡거립니다. 이거 처음 낚시하시는 분, 입문하시는 낚시하시는 분들은 좀 권해드리고 싶은 낚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반유동이나 전유동 낚시 뭐 이런 모든 데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이 낚시가 원래 원조가 뭐냐면요, 이 낚시의 원조는 찌낚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희 섬에서 제가 17, 19살까지는 찌낚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민장대에 뽕 달아가지고 막대 뽕 있잖아요. 300원짜리 그런 망상어 낚시 이런 건 지금 우리 이런 거처럼 후가시대 들고 막 흘림 찌낚시 이런 거는 19살 19살까지 몰랐어요. 19살에 제가 그걸 처음 알아가지고 혼자 독학을 하면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찌낚시 이런 거 몰랐어요. 그때는 강성돔 어떻게 낚았냐? 민짱대입니다. 민짱대. 민짱대. 짱대 하나에 원줄에 봉돌, 목줄, 바늘 끝입니다. 이걸로 강성돔 낚시를 했어요. 옛날에는. 갯바위 가면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여밭을 좋아하고 수심이 얕은 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에 그 습성이 있어서 그걸 못 버려서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건 기본입니다. 민짱대 낚시. 민짱대 낚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낚싯대를 딱 들었지. 샥.
여기 해수면이다 보고 여기 갯바위입니다. 해수면 바닥 돌에 목줄은 1m 정도 50cm 한 70cm에서 약 1m 조금 안되게 달아갖고 바늘을 감성돔 4, 5바늘을 달아요. 4호에서 5바늘. 그럼 원줄은 4호 정도 4호 목줄은 한 2.5호 2호에서 2.5호 정도 들고 짱대 딱 들고 있습니다. 옆구리 끼고 옛날 짱대 길기도 길지만 무겁거든요. 딱 들고 있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물속에 수심 5m다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 짱대 그대로 들고 있으면 요 사이 요 채비가 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안 움직이고 조리에 살짝은 움직이지. 요대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견제 낚시를 했잖아. 낚싯대를 싹 들어주면 움직이겠지.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확 물고 갑니다. 감성돔. 이게 민짱대 낚시입니다. 민짱대 낚시는 새바지 그 촛대바위 앞에 그 자리에 옛날에 어릴 적 많이 했거든. 막 해질무르기 가면 막 빵빵합니다. 거기가. 지금은 또 장비가 좋잖아요. 찌낚시 릴 다 감기 있고 멀리도 공략할 수 있고 조력 따라 태울 수 있고. 거기서 저도 처음에는 반유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구력 반유동 그 다음에 전유동 막 여러가지 방법을 하고 카고 낚시도 하고 막 이러다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지요. 견제 낚시도 많이 하지요. 요즘 다 견제 낚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심 깊은 데 가면 막대지 낚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일단 반유동을 하면 사람이 좀 그 반유동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제 스타일 반유동을 하니까 너무 심심해. 왜? 책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접목을 시켰지. 그냥.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이제 그 반유동 막대치 하기 전에 아까 전유동 고부력 전유동 낚시를 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할 때 면사 매듭을 안 달고 했어요. 안 달고 던지 놓고 조리 태워가지고 내려가면 바닥 찍고 이제 그때부터 들었다 나 넣어주고 줄 더 풀어주고 이 정도 들어가지고요 한 이래 확 들면 한 3m까지 잡아 올리거든. 3, 4m 올리거든요. 그래갖고 줄을 더 풀어주면 또 더 멀리 떠내려가서 내리 찍거든요. 이렇게 계단 타듯이 이렇게 채비가 처음에는 여기 딱 되었는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조류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서 조류가 이렇게 가면 그냥 바닥 찍고 그대로 놔두면 원투 낚시예요. 그냥 맞지요? 그대로 놔두면 원투 낚시예요. 근데 들어 올리면 조류를 타고 여기에 딱 가서 내려가요. 그럼 이만큼 또 흘러갔지요. 또 입질 없어 또 들면 또 이만큼 또 내려가요. 흘린 낚시 맞지요? 반전조법.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해서 두 가지 입질이 있어요. 그냥 바닥을 찍고 놔뒀을 때 오는 입질. 이거는 짜릿한 맛이 없어요. 들어 올릴 때. 그래서 제 영상 보면은 이렇게 막 당기는 게 아니고 살짝 들었다가 또 한 번 반 정도 놔뒀다가 또 어쨌든 그냥 놔줄 때도 있고 이렇게 몇 단계로 조절을 합니다. 들 때도. 어떨 때는 한 번 확 들어줬다가 안 물면은 한 2m 정도 들어 올리시면 안 물면 한 1m 정도 딱 내려서 또 한번 있어보고 다시 확 내려줬다가 조류가 세면은 확 들었다가 이렇게 몇 번 해보고 안 물면 조류가 셀 때 확 들어서 줄을 더 풀어주고 또 놔줘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찍고 이렇게 좀 더 멀리 내려가겠지요. 또 거기에서 또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놔줘보고 들었다 놔줘보고 이러면 그 고기가 물면 초리대 끝을요 탁 칩니다. 예. 그거를 느껴야 돼. 전유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반유동 같은 경우에 찌를 딱 보면 어신이 나오잖아요. 어신이 찌가 까물하다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건 반유동 쉽지요. 그러나
반유동을 활용을 잘 못해버리면 깡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전유동은 조금 피곤하고 머리 아픈 낚시지만 잘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고기 남는 확률도 아주 올라갑니다. 다음번에 이런 낚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채비를 바로 배우지 마세요. 아주 힘들고 미끌림도 심하고, 이 채비의 단점이 미끌림 심한 곳에 가면은 영 안 좋습니다. 이거 미끌림 심한 데 가면 완전 바닥이 막 여러 대 있고 이런 데는 안 좋아요. 이런 채비가 차라리 반유동이나 이런 데. 그리고 전유동도 수심 낮은 낮은 지역에서도 전유동 가벼운 채 천천히 내리는 거는 밑바닥 걸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구력이고 해서 내리면 미끌림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이 그제도 자대 가보니까 완벽한 조합이 되더라고요. 바닥에 놔두고 올라오면 그 영상에도 내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만 자꾸 올라오고 바닥 걸림이 없어. 이런 자리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 채비의 단점은 내 앞으로는 조류에는 별로, 앞으로는 조류도 되는데 이 조류에는 앞쪽에 수중여가 몇 개 있으면 100% 오면서 다 걸립니다. 네. 찍고 앞에 와서 낚시 목줄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조류가 이리 오잖아요. 찍어 던졌다. 그럼 이쪽으로 떠내려올 거 아닙니까? 바닥을 찍지요. 그러면 목줄이 요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가 있으면 이걸 덜면은 조류를 따라 이렇게 밀고 오면서 바늘은 여기 앙카대가 있어. 앙카대입니다. 앙카되면서 찍어요. 그럼 또 다시 당겨보면 미끌림이 생겨요. 앞으로 오는 조류는 안 좋고, 내한테서 멀어지는 조류, 아니면 내한테서 멀어지거나 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약간의 한 10시 방향으로 가는 조류, 이렇게 옆으로 가는 조류, 그런 조류에는 아주 좋아요. 앞으로 오는 조류에는 별로. 이렇게 보니까 찌낚시가 재미도 있지만 머리 아픈 게 찌낚시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오늘 낚시를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채비 설명 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내일 토요일은 내일도 비 온다니까 내일도 안 될 것 같고, 일요일 또 낚시 한번 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뭐 전유동 채비, 제가 하는 채비, 소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